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3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집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삼천당 제약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시장 플러스 전 세계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 이제 금리와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보이고 있던 기업들이 제대로 가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과연 삼천당 제약이란 종목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요.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플러스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필히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넘기지 않고 보신 분들께는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현재 빠지고 있죠. 이 빠지는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며, 어디까지 빠졌다면 뭘 해야겠어요?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잡을 거면 매수를 이때 해야 되는데 어떤 가격대에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높게 팔 수 있는 목표가를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삼천당 제약과 함께 가져가면 좋은 베스트 원 종목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보유할까 말까, 매수할까 말까. 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더 넘어서서요, 이 제약 바이오라는 업종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특징을 꼽자면 당연히 이 재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재무라는 말이. 보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재무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많이 모르십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세요. 그냥 제약 바이오라서 그런가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약 바이오는 왜 재무 상태가 안 좋을까? 이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정도 들여오는 예산과 나가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가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나무를 먼저 들여와야겠죠. 들여오는 자금이 정해져 있고요.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면서 파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윤이 쌓이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매출이 나오게 되면 재무 상태가 좋게 측정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들여와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갖다 파는 것과 좀 달라요. 의약품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무언가들의 어떠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까지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들여오는 자금량이 나가는 자금량과 그 시간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보통 나무 몇 그루를 들여서 가구 몇 개를 팔아서 이윤을 얼마 남기니까 이걸로 또 나무를 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쌓인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많이 쌓이더라, 이런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돈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처음 시작부터 뭘 한다?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더라. 이게 좀 정석입니다. 정석.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첫 번째 이유예요.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빚을 낸 걸 가지고 연구 시설이라던가 뭐 임상 시설들을 준비를 하게 될 거고요. 준비를 했으면 이제 인력들, 전문 인력들을 데려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 동안 뭐 줘야 돼요? 급여 줘야 되죠. 연구 결과가 쭉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임상 단계에 접어들었고, 임상 이후에 상용화까지,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매출이 발생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가장 먼저 했던 빚을 갚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빚보다 나온 매출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빚을 다 갚아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다음 약품을 또 같은 순서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빚은 조금씩 다 남다 보니까 이 매출이 쌓여서 자금이 쌓여가는 속도보다 빚이 쌓인 속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 재무 상태가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고 좋은 이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빚을 내는데 가장 먼저 하는 데가 보통 은행이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뭐 받아내요? 이자를 받아냅니다. 이자를 받아냈는데 금리가 인하됐다는 얘기는 이자량이 줄었다는 거기 때문에 빚을 내서 시작하는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에게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금 삼천당 제약 제외하고요. HLB라던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좀 탑티어에 있는 종목들은요. 전부 다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미국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이 의약품 이 시장 규모의 절반을 보유한 엄청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 의약품 시장 규모가 약 1,100조 원 가량 되는데요. 미국 시장만 500조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성공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이런 타이밍에 금리까지 인하가 된다 해버리면 이 제약바이오 기업은 정말 뭐 물이 들어갈 때 노를 젓지 않으면 멍청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천당 제약을 포함해서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업종의 훈풍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금융시장은 9월 이전에 연방준비제도 여기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100%로 반영하고 있답니다. 금리 인하가 100% 나온다. 이자량이 줄어든다. 보통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외화의 이탈이나 너무 지나친 유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금리 방향을 좀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하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할 거다 이렇게 연달아 해버리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아도 무리해서 한두 번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효과를 좀 좋게 볼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 여기에 추가로 지금 이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점점 커가고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서 미국 기업 중에서 미국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단연 뭐 탑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라이 릴리라는 기업도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로 인해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주가의 상승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자, 시세를 보면 이렇게 주가가 빠짐없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마다 하락이 나온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고 실제로 그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서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이를 선도하는 종목인 일라이 릴리가 계속 상승을 함에 따라서 삼천당 제약 역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일라이 릴리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기업은 완성형 기업이에요. 완성형 기업. 이미 미국 시장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막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삼천당 제약과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 역시나 일라이 릴리를 따라가겠지만 본격적인 성장을 이제부터 하려고 하고 있는 삼천당 제약이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상승 컨센서스나 모멘텀 등을 비교해 본다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가도 일라이 릴리처럼 계속 상승을 해가는 우상향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지금 삼천당 제약은 이 비만 치료제를 이용해서요, 일본 시장을 먼저 공략을 했고요. 이 이후에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 성분인 세마글루타이트를 이용해서 일본처럼 이 미국에다가 이 비만이나 당뇨 치료제 관련 상위 제약사들과 계약 관련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시장 규모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 비만 치료제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서 일라이 릴리와 같은 흐름을 타고 가겠다라고 하는 삼천당 제약 기업 측의 목표가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목표가. 그래서 이 삼천당 제약 우리가 갖고 가는데 갖고 가는 조건은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야만 하고 하지만 어떻게 사든 간에 오래 가져가는 게 이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의약품 시장 규모 자체가 1,100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거랑 비교해보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상당히 세 발의 피밖에 안 됩니다. 덩치가 상당히 작아요. 하지만 이 1,100조를 이루는 수많은 분야의 의약품 분야 중 하나로 부상을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것을 밀고 있는 게 허황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포지션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삼천당 제약이 일라이 릴처럼 간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잡아버리고 뭐 내려와도 언젠간 올라가겠지 라는 식으로 매매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틈새마다의 조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계속 키워나갈 건지. 사실 주식을 오래 가져간다는 게요, 여러분들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잡아서 굴곡이 있든 없든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요, 매도하고 나서도 눈에 보이는 수익률이 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수익금이 적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왜 그럴까요? 주식은 단순히 수익률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중이라는 게 같이 더해져야지 수익 금액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냥 가져가기만 하면 올라가는 추세에서 내가 비중을 더 담아버린다? 평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떨어지고 수익 금액도 낮아지게 되죠. 반면에 내려가는 타이밍마다 비중을 모아주게 되면 평단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최대한으로 막아내면서 비중은 안정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올라갈 때 수익률이 저조되는 그런 현상은 없어지게 될 거고, 마찬가지 이치로 금액 자체가, 수익 금액 자체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삼천당 제약의 저가 공략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보유와 매수 쪽으로 정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매수를 하거나 보유를 할지라도 비중을 늘리려면 반드시 저가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잡았다면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목표가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볼 건데,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는 주주분들,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집중하세요. 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삼천당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이 저가 공략 목표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들께서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 좀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로 이 삼천당 제약의 저가랑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삼천당 제약의 저가랑 목표가 공략을 이용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삼천당 제약의 또 다른 이슈들을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는 채팅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저가랑 목표가는 채팅방에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주주분들이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건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를 지금 즉시 남기셔서 채팅방 입장을 무료로 하시고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삼천당 제약과 같이 가져가면 좋은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마찬가지로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의 조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식에는 100% 올라간다라고 하는 보장이라는 게 없죠. 어떤 경우이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은 단 1%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잡든 이런 리스크는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상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다? 삼천당 제약이 떨어지면 이 손실을 어떻게 하냐? 이 손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으로 수익을 같이 보게 되면 삼천당 제약에서 손실이 나오더라도 이를 메꿀 수 있게 되고, 둘 다 수익을 보게 되면 수익이 뻥튀기가 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또 추가로 같은 업종이 아니라 다른 업종을 잡아줌으로써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을 이 다른 업종의 종목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볼 거니까요. 주주분들이나 삼천당 제약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듣고 무료로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종목을 병행하시던 전략을 잡아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 3천당 제약의 주가가 현재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조정을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공략, 목표가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잡아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물려버렸을 때의 책임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져야 되고 그 손실을 메꾸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만 있더라도 충분히 이를 대응해낼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의 기회도 확실히 잡아보시라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빨리빨리 남겨서 채팅방 입장하시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